지난 시간에는 미엘린 수초의 어떤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초가 손상이 되더라도 이건 이제 그 손상이 된 수초는 그 신경세포에서 수초가 손상이 되면은 그 신경세포는 두 가지의 어떤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 하나는 그 수초가 재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손상받은 수초로 인해서 신경 기능이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재수초화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질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발성 경화증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발성 경화증 또는 다발 경화증, 뭐 번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에 대해서 줄여선 M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의 기전은 수초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초가 손상이 되는데 그 손상받은 수초 주변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주위에 염증 세포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염증 세포가 뭔가 자가 면역체인 기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정상적인 조직인 수초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이 이제 병리적인 기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염증 세포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어떤 그 수초를 공격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그런 어떤 좀 희귀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진단을 받는 어떤 그 연령대가 한 20대에서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여성분들에게서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진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범하는 부위가 지금 좌측편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MRI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면 전부 다 하얗게 뭔가 변성이 일어나는 부위를 이제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 부위가 전형적인 다발성 경화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병변 부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침범하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각 환자분들마다 이 병의 어떤 그 진행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다음 증상이 발생했다가 멈췄다가 또 다시 발생을 했다 멈췄다가 아니면 그냥 계속 뭐 진행만 한다든지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환자분이 호소하는 어떤 신경학적인 그런 어떤 임상 증상과 그다음에 이러한 MRI 소견, 그다음 징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참 아직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다발경화증은 탈수초성의 어떤 그 질환 중에서 염증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경화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발경화증에서 어떤 이 수초의 재생, 재수초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다발경화증 사실 좀 무서운 질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병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 뚜렷한 치료법이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질환이 있다라는 것, 그 원인이 바로 이 수초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딱 멈추기가 참 그렇다 그죠? 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도 역시 뭔가 획일적인 치료가 아니라 상당히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양방적인 접근법으로는 주로 이제 급하게 증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이런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요법으로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또 이제 각각의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에 맞춰서 한번 치료계를 세워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질환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하지만 네, 좋습니다. 아무튼 탈수초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